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솔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주식 투자 시나리오란 책으로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큰 방향성을 저는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동안은 조금 다른 책을 좀 찾아볼게요. 계속 이제 미국 주식 관련된 책을 연거푸 읽다가 내용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제 주식 투자에 대한 결론을 내린 거죠. 예, 그 책을 통해서 내렸고, 저는 개별 주식은 안 할 것 같아요. 지수 축적만 할 것 같고, 이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주식 투자가 만약 제가 성향이 제 취향, 제 적성, 성향에 맞았으면, 저는 30살, 아니 40살 이전에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근데 이게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살 넘어서 이제 이거저거 찾아보고, 물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돈도 없었겠지만, 하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넘어온 게 이제 주식 투자 ETF거든요. 원래 주식을 투자를 관심 있고 하는 사람이었으면 더 빨리 시작했을 것 같아요. 예. 이 주식 투자가 저한테 그렇게 잘 맞는 투자법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자들 얘기했잖아요. 손해를 안 보는 방법, 그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는 한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지 않는 가장 높은 확률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저는 미국 증시의 지수 추종 투자, 그게 S&P 500 ETF라는 걸 결론을 내렸고요. 그 문제는 이제 내 자본금과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 이제 주식 투자는 정리를 끝낼 것 같습니다. 막 더 들어가서 막 개별 종목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10% 남짓일 것 같아요. 10% 남짓. 그럼 이제 7.2년에 이제 두 배 되는 투자니까 이제 주식 투자는 그걸로 이제 끝을 낼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조금 멘탈, 정서 관리 그런 쪽 관련된 책을 앞으로는 좀 읽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주식 투자 책을 아예 안 읽겠다는 건 아니고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찾아 읽을 예정인데 일단은 미국 주식은 좀 한동안 좀 쉬었다가 다른 걸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읽을 책은 이제 10억짜리 독서법이에요. 이게 10억을 원래 제가 이렇게 키워드로 쳤더니 막 10억과 관련 10억이라는 이 타이틀이 든 책들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이 독서법 안에 뭐 10억을 어떻게 벌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독서법 자체가 아는 소와 어떤 그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그 노하우가 담겨 있다 그럴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책이어서 굉장히 좀 내용이 쉽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대동남이잖아요. 대신 독서하는 남자. 제가 원래 대동남을 하려던 목적 자체가 뭐 유튜버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읽은 책을 뭐 재테크나 뭐 부동산이나 한 책 읽었잖아요. 책을 제 지식이 부족하니까 물론 웹서치도 할 건데 그 지식을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뭔가 컨텐츠화를 시켜가지고 이걸 해놓고서 제가 원할 때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게. 물론 유튜브 영상은 약간 조금 주저리주저리 제가 말도 많고 해서 영상이 좀 길긴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PPT로 만들고 PPT로 만들어서 요점만 정리해 놓고 PPT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컴팩트하게 정리를 하고 근데 요걸 이제 영상으로 올려서 제가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보고 제 스스로 그리고 제가 가졌던 어떤 경험과 연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캡처를 떠서 블로그에도 올리거든요. 이게 보통 이렇게 컨텐츠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언제든 참고할 수 있을 때 꺼내볼 수 있는 형태로 하려고 대동남을 만든 거긴 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탭이 있거든요. 탭에 이제 약간 이렇게 메모장 같이 해가지고 요 내용을 다시 좀 익스트랙트, 좀 컴팩트하게 또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하고 나서 꼭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전문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좀 그거를 좀 잘 정리를 하셨고, 이게 저는 이 책을 제가 만나게 된 것도 기연, 이렇게 인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동남을 했다 그러면 독서법에 대해서 먼저 많이 좀 찾아보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재테크 투자책을 보다가
10억을 그럼 어떻게 모을까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럼 10억을 나 어떻게 모으지? 지금 내가 가진 돈에서 10억을 어떻게 모으지? 해서 10억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더니 요 책이 나왔고, 그래서 한번 읽어봤더니 굉장히 좀 독서를 할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고 해서요. 좀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공부가 제가 지금 너무 두서없이 해요. 막 부동산 투자했다가 자본주의 공부했다가 부 공부했다가 돈 공부했다가 주식 투자 공부했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독서법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글쓰기랑 뇌 뇌를 학습한 학습법 이런 거 좀 하려고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기독의 두뇌 학습법 한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PTS 중국은 PESM 중국은 뭐 떨쳐내기 불안 떨쳐내기 이런 것도 했었는데 약간 요런 재테크 투자 말고도 요런 쪽에 이제 좀 다양하게 해갖고 요런 쪽으로도 좀 저 폭을 좀 넓혀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그 독서법을 좀 활용을 하면 뭔가 좀 더 제가 이 독서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인사이트나 지식을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언제든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책에서도 나와요. 독서를 한다는 그 행위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지 마라. 독서를 하고 나면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고 그 읽는 순간에는 뭔가 가슴 뿌듯함 같은 걸 느낀단 말이에요. 와, 내가 이 책 다 봤어. 근데 이게 돌아서면요, 우리 뇌는요, 또 읽거든요. 그럼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지 하면 잘 리마인딩이 안 돼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겪었고, 그리고 다시 찾아보아야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책을 다시 리마인딩하고 다시 그 내용이 뭐 있는지 할 때 편리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또 그 책을 다시 또 이렇게 펼쳐가지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책은 이미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다시 일깨워주는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이 책에서 나오는 자료화 독서법이에요. 독서를 해서 그거를 켜켜이 자료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독서를 했을 때 효과는 뭐죠, 여러분들? 책을 읽었을 때 깨닫게 되는 그 가르침, 깨달음, 본인의 뉘우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더 나은 삶, 더 개선된 삶을 사는 게 독서의 목표잖아요. 맞아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독서예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나브로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말로 시나브로. 조금씩 천천히 변화해요. 그 시나브로가. 그렇게 변하게 돼요, 사람은. 그게 독서의 되게 큰 힘이에요. 그 독서 안 하고 본인만의 생각에 갇혀서 아집, 고집만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위 꼰대들. 물론 그 꼰대도 책을 봐서 뭔가 깨우침을 얻어서 난 이게 옳다고 믿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만의 아집에 갇혀서 본인만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분별해야 되죠. 점점 심해져요. 예, 나이가 들수록. 예. 좀 앞에서 좀 잡설이 많았는데 좀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손승욱이라는 분인데 대학을 안 나와주고 이제 검정고시를 하시고 근데 이제 중국어 가이드를 하세요. 이거 통역사를 따고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는 하셨죠. 그래서 월 1,000만 원 정도 이제 가이드들이 굉장히 힘드세요. 예, 굉장히 힘드세요. 예, 근데 잘 될 때는 월에 진짜 1,000만 원 넘게도 돈은 벌이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이드 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왜냐면 가이드들도 그 배경 지식이 중요하잖아요.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 지명도 알아야 되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독서의 중요성과 그 즐거움, 보람을 느낀 거죠. 그래서 내가 독서로만 독서라는 행위 요쪽으로 이제 좀 몰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표를 내시고. 그리고 1년간 매일 15시간씩 책을 읽었대요. 눈 뜨는 시간은 계속 책을 읽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 독서를 하면서 생계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래서 자료와 독서법도 만들고, 이렇게 작가로서 이렇게 또 거듭날 수 있었던 거죠. 책을 많이 읽은 분 중에 이제 개그맨 그 고명환 씨도 계시죠. 예, 그 메밀집 하시면서 세 번 사업 실패하시고 교통사고 나서
다시 하면서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면서 그분도 책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무료 강연회도 하고 저도 이제 책도 하나 올렸잖아요. 이 책은 돈에 관한 책, 그 책. 그거 저도 읽고 나서 했죠, 이제. 그럼 독서를 하면서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그런 것들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독서의 어떤 필요성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죠. 요즘 같은 AI 시대에 검색 쳐가지고 이 책 내용 요약해줘 하면 진짜 요만하게 싹 다 정리를 해주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그거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이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이 뭔지 아는 것도 좋지만 이 내용을 자기의 머리로 사유하고 그걸 본인의 삶과 연결하고 그리고 이 삶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용만 띡 알고 돌아가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걸 같이 버무려야 돼요. 예. 그래서 자료와 독서법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남겨져 있고요. 그래서 책을 독서를 아까 얘기했듯이 독서 가이드 일을 하시다가 독서를 하게 되면서 독서를 하면서 깨우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마구잡이로 독서를 하는 것보다 좀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이 자료와 독서법을 만들었죠. 이 파트가 이 책의 주제입니다. 주제. 이건 배경. 독서를 하게 된 배경. 그래서 독서를 많이 했더니 독서하는 양이 늘어날수록 아 이게 그냥 할 게 아니고 자료와 독서법이 필요하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이거와 곁들여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독서로 많이 이렇게 성과를 냈었던 분들이 보통 어떤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가격은 16,700원이고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내가 좀 책 읽는 거 좋아한다. 그럼 요거 한번 읽으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독서법, 뇌를 활용한 학습법, 이거에 대한 책을 가장 많이 읽으셨대요. 예. 왜냐면 이분은 독서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프로 독서로예요. 프로 리더. 프로 북 리더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내가 되고 싶어 책을 읽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되고 싶다. 나다움. 왜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 다니고, 뭐 취업하고, 대학 다니고, 뭐 할 때, 외부에서 주입하는 그 사상,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 어떤 확립되기 전에, 그게 먼저 제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 이제 선입견도 있을 수 있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룰이라는 것도 있고 이 사회가 우린 성공해야 돼. 성공하면 경제적 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뭐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전문직을 해야 되고 내가 월 얼마를 벌어야 되고 그러면은 뭐 부동산은 그래 인서울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서 만약 주입된 그런 사상들 이거를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생각이 정리돼 있으면 좋은데, 나의 생각이 확립되기 전에 먼저 이게 와서 제 머릿속에 딱 박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최근 나 자신을 직시하게 해주셨다. 중국 관광객을 하다가, 그러니까 가이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독서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계기는 굉장히 좋죠. 저도 회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략기획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 피터 드러커라든지 뭐 그런 경영 컨셉과 관련된 컨셉들을 책을 좀 많이 봤어요. 필독서도 보고. 회사에서 제 첫 회사는 그 필독서라는 게 있었어요. 회사에서 이런 책 꼭 봐라라고 하는 것들. 사장이 된다는 목표를 종이에 써라. 뭐 그런 것들. 피터 드러커 책이 유독 많았고. 그래서 제 영상 중에서도 그 기업 경영과 경영 전략 파트가 따로 있듯이 그런 책을 제가 좀 봤었어요. 그때는 업무와 관련된 책을 봤던 거죠. 이분도 이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1년간 독서만 하기로 결정한 거. 이게 굉장한 용기예요. 이게 굉장한 용기입니다. 이게. 아마 독서를 하면서 얻었던 뭔가 이렇게 그런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된 이유가 근데 이분이 왜 가이드 일을 왜 했겠어요? 중국어 이렇게 하고. 이런 걸 한 거죠. 아,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독서를 알게 됐고 독서를 하는 것이 근데 이분이 하면서 느꼈대요. 아, 중국 가이드 일이 자기랑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책을 찾아봤더니 책을 찾아볼수록 느낀 게 나랑 맞지 않는구나, 이 일이.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고 그게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야. 난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책 좀 보고 묵상하고 혼자 이렇게 사색하는 시간이 더 즐겁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오히려 더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거기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독서를 이제 하기로 한 거죠. 본인의 진짜 모습과 본인이 이제까지 해왔던 모습 있죠.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걸. 그래서 남들을 추월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다워짐을 통해 승리하기.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긴 해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고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그래서 나를 더 자세히 알고 내가 가진 장점, 이거는 강점 경영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비즈니스에서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를 빨리 정하셔야 돼요. 난 잘하는 게 없는데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질,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의 성장 배경을 통해서 갈고 닦여진 그런 뾰족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해요. 비즈니스적으로. 그렇게 했다. 책은 삶의 태도를 바꿔주었다. 새로운 성취감과 깨달음을 했죠. 그래서 자기는 책 읽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분도 이제 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생계 유지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책만 읽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수익 활동을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초반에 대출을 좀 받으세요. 대출을 받고 본인이 책을 읽고 본인이 책 읽은 걸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는지를 책을 또 찾아봐요. 예, 컨텐츠하고 어떻게 해야 유튜브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걸 책을 찾아봐서 솔루션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수입이 나면서 대출 갚으시고 직업으로 간 거죠. 예. 그래서 이 책에 저도 타고난 특성보다 노력의 양과 질이 비범한 결과를 만든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물론 여러분들 타고난 기질과 적성도 있고 선천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의 연능, 우리의 연능, 우리의 연능. 물론 남들보다 뭔가 신체적 조건이 더 좋았던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월드 베스트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혈 깎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이게 비범한 결과를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노력을 안 하면 일반 사람들 속에서 그냥 범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 여러분들의 장점을 깨달았잖아요. 그거를 더 갈고 닦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연단.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을 초월한 학습 효과. 물론 그 바둑이라든지 뭔지 그런 게 너무 일정 연령이 넘어가면 뇌 활동이 조금 처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뇌신경 가소성.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뇌는 그렇게 나이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그러잖아요. 아, 나 이거 정말 깜빡깜빡 잊는다. 아, 이거 이제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다. 그게 뇌가 효율화라는 과정이에요. 뇌가 그동안 뇌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정보를 기억하지 않아. 옛날에는 거의 족족 기억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것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너 그런 것도 기억해? 야, 너 꼼꼼하게 그런 것도 기억하네? 옛날에 젊었을 땐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뇌랑 나이 들었을 때의 뇌가 모두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도 이제 숙련도가 높아진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가 딱 아는 거예요. 이 정도의 정보는 내가 굳이 저장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왜 이 정보는 빈도도 낮고 다시 안 쓸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유형의 그런 정보를 내쳐요, 얘가 알아서. 그래서 내가 진짜 중요하고 알아야 되는 것만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보다 지금 어떻게 돼요? 정보 수용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한번 제대로 딱 되면 그 대신에 그 선별력은 높아진 거죠. 옛날에는 뇌가 팔팔해서 막 들어오는 걸 다 기억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뇌가 이게 진짜 내가
알아야 되고 뇌에 저장해야 되는 정보인지를 더 꼼꼼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가끔 나 누구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고 핸드폰 번호도 기억이 안 나고 어저께 봤던 거 잘 기억 안 나는 그게 건망증이 심한 게 아니라 뇌가 나름대로의 효율화를 한 거예요. 연령에 맞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학습이 안 되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독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태도.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는, 그래요. 내가 가이드로 1,000만 원 정도 하다가 갑자기 독서를 하고 1년만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야, 밥벌이 어떻게 할 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는 독서를 하면 할수록 그 두려움이 극복이 됐다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극복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처자식이 있으면 쉽지 않죠. 방구석에 앉아서 한량 선비 마냥 옛날 과거 준비하듯이 5년, 10년 책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처자식이 있으면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일단 독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태도. 뇌는 나이를 먹긴 먹지만 여전히 연령을 초월해서는 학습 효과를 할 수 있다는 요 부분. 저도 요즘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살짝 느끼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좀 전환을 하는 거죠. 책의 인생을 방향을 제시해 주다. 이거는 그 고명아 님인가? 그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됐다고. 생계 유지, 돈벌이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표를 알게 됐다는 거죠. 이분은 책을 읽고 본인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걸 목표로 삼으신 거죠. 예. 오직 돈만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인생. 가이드 때가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이드 일을 더 잘할까 해서 독서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 전환이 된 거죠. 돈 이외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 방향을 설정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분이 돈의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돈도 중요한 거 맞고 생계를 해소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지난번 책에도 얘기했잖아요. 리빙을 경고히 하고 라이프를 살아라라는 얘기가 뭘까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생계 자체를 일단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 내 삶을 살아라. 내가 원하고자 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매진하는 거죠. 저는 이걸 어디서 봤냐면, 그, 레오님인가? 그, CJ 올스타의 뭐 마스터 셰프 하셨던 분? 그분이 요리를 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랑 자기가 잘하는 거랑 달랐대요. 그러니까 요리는 자기가 막 하고 싶어서 했는데 자기가 요리를 잘했대요. 내가 이거를 잘해서 어느 정도 어떤 경제적인 부를 쌓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이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리빙을 견고히 하고 라이프를 살아라. 이분도 그래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 이외의 것도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독서를 통해서. 인간관계, 좋아하는 일,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를 창조하는 직업.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죠. 독서를 통해서. 책은 생각의 질을 높여주었다. 근데 이게 영화에서도 좀 묻어나요. 좀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과 안 읽으신 분들. 제가 이제까지 주식책을 읽다가 이분 책을 다시 읽잖아요. 이분 책이 읽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물론 다루는 내용이 뭐 차트가 어떻고 투자 내용이 뭐 금리가 어떻고 내용 자체가 어렵다 그걸 떠나서 필체가 별로 다르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다 보니까 필체가 거의 작가처럼 유려해요, 진짜. 술술술술 읽혀요, 진짜 이 책이 정말 약간 좀 주식 투자 그동안 읽었던 책들 그분이 들이 책을 못 쓴다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찍했다면 주제가 원래 그랬고 근데 이분 책은 그래도 금방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예. 독서의 궁극적인 혜택. 지식 제공도 필요하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사고 능력이 향상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뇌 속에 있던 기본적인 어떤 경험과 지식이 있는데 이게 새로운 게 들어오면서 이게 서로 복합작용이 나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통한 성장하는 삶, 성장이라고 얘기했죠. 계속 성장을 합니다. 성장. 독서랑 계속 연계되는 게 바로 성장이에요.
뭐죠? 뇌를 통한, 사고 능력을 통한 성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독서, 노트 쓰기,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사고력을 계속 성장시킨 거죠. 사고력이 성장되면 어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독자 철학 공부 그래도 필요하다고 이분은 좀 강조를 하십니다. 독자적인 사회 능력, 세상을 꿰는 지혜, 일상과 연결된 철학 공부 이렇게 하는 철학도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남녀 간에 인간관계 간에 근데 그 중에서 요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일상 속과 관련된 철학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의 철학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거는 저도 조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서. 본인의 실패한 인생을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비틀어요. 예. 좋은 말들이 있어. 논어, 사서, 오경 이런 얘기 좋은 얘기잖아요.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려는데 이거를 비틀어요. 자신의 실패한 인생에 맞춰서 요걸 비틀고 곡해해요. 예. 이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저는 이거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나이 먹고 하니까 그게 이해되는 게 왜냐면 자기 방어 본능이에요. 본인의 실패한 인생이 굉장히 처참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야. 나는 잘났고, 나는 옛날에 잘 나갔고 했는데 본인의 현재 삶은 처참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던 성현들의 말을 이거를 어떻게 하냐? 욕해요. 합리화를 하고. 그래서 내 삶은 어때? 이래. 운명론을 믿고. 한심한데 한쪽으로 보면 되게 안쓰럽기도 해요. 아,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은. 예. 안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본인의 그 삶의 이 실패한 삶을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이게 자기 방어 본능이에요. 차라리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낮으면 편해요. 아, 그래. 내가 오늘 뭐 어디 가서 설거지를 하고 내가 뭐 해도 직업에 귀천이야. 그냥 묵묵히 열심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은 이래. 근데 그동안에 본인이 성공한 건 없어. 어. 방황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본인의 삶의 모습은 요래. 본인의 기대 수준은 요런데 이 갭이 있잖아요. 이걸 못 견디는 거야. 그래 자아도취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런 책들 읽은 걸 이거를 곡해해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한심한 건데 어찌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리고 이게 안 고쳐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착화가 돼요. 이게. 예. 그냥 책을 읽고 본인의 삶을 보고 반추하고 반성을 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그거는 조금씩 나아지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본인의 삶이 이렇게 된 거를 이유를, 익스큐즈를 계속 찾아. 오히려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독서를 해도 나아지지 않아. 왜? 본인이 만든 세상의 책을 비틀어. 예. 본인이 만든 이 세상이 이게 더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좋은 내용이 들어와도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본인의 색깔로 비틀어요. 예.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비틀고 곡해해요. 그래서 본인의 실패한 인생을 변명을 해요, 그걸. 예. 그걸 변명을 해요. 근데 그게 안쓰러운 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본인도. 예, 본인도. 옛날에 모습이 이랬는데 지금이 현실은 이렇거든요.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변명거리를 책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고 어디서 찾고 운명론에서 찾고. 그러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익스큐즈들이 변명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본인이 얘기하면은 치사하고 치졸하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들로 야 성경에선 이랬대, 노노에선 이랬대, 공자에는 이랬대.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이걸로 본인의 인생을 점철시켜 놨어.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안타까운데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독서를 해요. 내가 못한 거, 내가 부족한 거. 지금 와이프랑 저랑 관계 안 좋거든요. 맨날 싸우고 그래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보면서 첫 번째, 벌통을 발로 차지 말라는 거잖아요. 와이프랑 할 때 분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계속 머릿속에다가 한단 말이에요. 제 삶을 바꾸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안 바꿔요. 본인의 이 실패한 삶은 정해져 있고, 이거를 자기대로 곡해를 해요. 저걸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해석하지 싶은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되게 오래 하는 이유가, 제가 아는 분 중에 이게 있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와요. 그리고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요. 왜?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계가 안타깝게도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져요. 아집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예. 그리고 이 정도 나이가 드시면 주변 사람 말 듣겠어요? 안 듣죠. 책을 봐도 나아지지도 않아요, 저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그렇지. 정신과 의사를 가서 해야 되는지, 진짜 그런 사람들, 그냥 안쓰러울 뿐이에요. 본인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구나. 본인의 어떤 실패한 삶에 대해서 익스큐즈를 찾는 거예요, 계속. 안 그러면 못 견디니까. 안 그러면. 옛날에 내가 이랬고 저랬고, 근데 현재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러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본인이 이러는 게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변명거리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 했다더라. 환경에 이런 얘기 있다. 그런 것만 쏙쏙 기억해. 본인의 실패한 인생을 변명하기 위한 내용만 쏙쏙 기억해서 그거를 그렇게 점철시켜놔요, 인생을. 생각이 그렇게만 돌아가게 돼 있어. 자기 방어 기제인 거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이분도 그러잖아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대학 안 나오고 했지만 독서의 길을 찾았고 그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요, 본인을. 본인의 부족한 점과 본인의 실수랑 본인의 가오를 솔직하게 본인이 받아들여야 돼. 그게 첫 번째예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걸 이분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뭔가 하다가 안 됐어. 본인이 하다가 꼬라박고 뭐 했어. 그럼 그걸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조금씩 나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했어요. 3억 잃었어요. 3억 잃었고 막 와이프 막 힘들고 애 막 이렇게 이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레버리지 땡기고 선물해서 다시 이거 해야 될까요? 한탕주의로 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담배랑 그렇게 해서 폐암 뭐 오면 안 돼요. 일단 담배부터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주식 투자 자체도 이상한 거 끊어야 돼요. 뚱주 이런 거 소스 이런 거 끊고 자 실제로 그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에서 탄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뭘까부터 해서 선착은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루하루. 그거 어떻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꾸준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시 이 마이너스 3억난 계좌를 손해를 오래 걸리지만 복구 이게 정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을 내려놓고 본인의 실패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기본기부터 기본기부터 다시 제대로 정도를 걷고 건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근데 이거를 3억 잃었어? 나 또 다시 급등주 갈래? 나 리딩부한 절대 헤어나오지 않아요. 이 얘기랑 아까 그 얘기랑 비슷한 게 본인이 어떤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그거를 반출을 하고 그럼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고집피지 말아야지 하고 차근차근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세계 자기가 만들어 온 이 프레임, 이 논리, 이상한 논리, 아집에 계속 본능을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더 좋은 개선하는 책을 읽어도 이걸 변형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나아지지가 않죠, 이 삶이. 이 삶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껍질을 깨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백날 이 사람 책 읽어봐요. 달라지나 본인이 이렇게 스탠스가 이런데 이분도 있잖아요. 턱 내려놓은 거예요. 하고 독서를 통해서 깨고 이 얘기는 좀 제가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그걸 초월해서 안 바뀌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책 내용 자체를 깊게 깨닫고 본인의 어떤 부족한 점을 느끼고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삶을 변명하고 음, 복귀하는 소재로 쓰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선 어우 책을 많이 읽고 유식한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안 읽으니만 못해요. 그건 차라리 그냥 책을 좀 못 읽었어. 내가 아는 건 지식은 없어. 근데 묵묵히 성실히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줍지 않게 책 읽어놓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곡해하고 본인의 삶에 실패한 삶을 익스큐즈하고 변명하고 늘어놓고 이상한 사상에 갇혀가지고 차라리 안 읽으니만 못해요, 그건.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책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본인의 부족한 점을 개발하고 개선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변명을 거리로 해석을 이상하게 해요. 전 진짜 책 내용을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아, 진짜. 저는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예. 그래서 뭐예요? 책도 다양하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양하게. 아, 이 얘기는 좀 곁다리로 샜는데 오래 했네요. 예, 또 계속 가겠습니다. 직업을 갖게 해줬다. 생계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쭉 하다 보면 어떤 분야에 일가를 이루게 되면요. 남들보다 독보적으로 탁월하게 되면요. 그게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도 독서법을 오랫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책도 내고 컨텐츠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시는 거죠. 작가가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직업을 가진다는 건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남들이 밸류 퍼 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리한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선뜻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도 할 수 있을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 판매될 수 있는 수준에 향상시켜라. 어설프면 팔리겠어요? 안 되는 거죠. 어.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업은 중요한 거 사회와 연결돼 있어야 돼요. 내가 생산하는 그 컨텐츠 그게 사회에 니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 또한 충족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베스트죠. 수익도 나고 나도 좋아. 그리고 저기 만화가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만화가들도 힘들죠. 만화가들 얼마나 납기에 쫓기고 그리고 야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만화가들이 은근히 단명해요. 본인이 만화 그리는 걸 너무 좋아서 직업을 했지만 그게 어떻게 돼요? 매주 있는 그 납기, 마감일에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밤새고 뭐 자기 삶을 돌아볼 수도 없는 거죠. 어? 지금 뭐 원피스의 H로보다 드래곤의 도리야마 아키라 베르세크의 그분도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도리야마 드래곤볼 토리야마 아키라 그분은 조금 오래 살겠는데 베르세르크 작가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야근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유유백서랑 헌터헌터 하시는 그분은 허리가 나갔어요. 허리가 나가서 연재를 못해요. 이게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예, 진짜 천의 직업이에요, 진짜. 이게 만화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작가라고 했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직업의 정의가 바뀐 거예요. 지적 성장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알리고 세상에 알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회죠. 그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 이걸 알려주니까 뭐예요? 페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걸었던 길이야. 두렵지 않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남들이 걷고 돈 잘 벌었다는 그 길로만 걸으려고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 길을 개척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독서를 통해서 극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분이 깨달은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본인을 알게 됐고 생계를 구할 수 있게 됐고 생계를 해결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됐다.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나다워짐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독서의 제일 중요한 거 본인 스스로를 알게 돼요. 본인 스스로의 어떤 부족한 점, 강점, 배워야 될 점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다음에 뭐예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독서에는 저자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름 저보다 또 탁월한 영역이 있으니까 책도 쓰고 경험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저도 비교를 하고 제 삶과 비교를 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을 배울 건 배웠고 깨닫는다는 거죠. 그게 독서의 가장 좋은 역할이지 않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가
간략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나다워짐을 알고 내 본연의 모습을 알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력의 성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요 파트별로 좀 추천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프로페셔널의 조건. 요 책도 좋습니다. 이것도 필독서였어요. 예.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이건 약간 본인의 어떤 나다워짐, 강점을 알 수 있는 책들이고요. 예. 그리고 요거 1-5 꿈의 직업. 요거가 알려진 다크호스라는 토드 로즈라는 책이래요. 다크호스가 갑자기 출연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을 때 혼자서 묵묵히 노력을 한 거죠. 그 다크호스가 있잖아요. 검은 말들이 갑자기 막 이제까지 유명한 말들 제끼고 1등 하는 건데 그 말이 그동안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편하지 않게 했던 거죠. 예. 대기만성이라고도 좀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그리고 계속 이어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글쓰기와 말하기 이게 이어져요. 근데 근본은 독서예요, 독서.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고 싶으면 책을 우선 많이 보셔야 돼요. 어. 독서를 직업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기술, 택티컬, 뭐 말하고 쓰기를 잘해야 돼요. 작가치고 글을 못 쓰시는 분이 물론 있기도 하죠. 어떤 전문 영역인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경제학 박사 뭐 그 전문 영역이 탁월하신 분들은 어떤 글을 잘 쓰기보다는 그 지식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작가는 기본적으로 글쓰기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출판사에서 한 분씩 붙어줘요. 그렇게 하면 출판사에서 감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표현은 이런 게 더 낫습니다. 표현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거든요. 왜냐면 경제학 교수라고 해서 글을 잘 쓰는 법이 없거든요. 경제학적으로는 아무리 그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출판사에서 원고를 보고 교정을 좀 해주세요. 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 글쓰기를 하고 나서 우리 문법 있잖아요. 그냥 일단은 여러분들 아이가 글을 쓸 때 맞춤법이 틀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막 너무 막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글 자체에 쓰는 즐거움과 경험 자체를 늘리는 게 중요해요. 예. 그다음에 글쓰기를 해라. 말하기는 글쓰기의 연장선이죠. 본인이 쓴 글을 남한테 말해보는 거예요. 그럼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고 핵심만 말할 수 있고 근데 저도 이게 좀 잘 안 돼요. 또 대동강 영상을 보면 항상 영상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면 제 저쪽 머릿속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저런 얘기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요쪽으로 가다가 막 삼천포로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다가 또 다시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독서한 내용을 주변인한테 말해보고 요것도 훈련이에요. 요것도 좀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연재하고 영상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도 해결해 주었다. 돈에만 집착하던 삶에서 독서가 메인인 삶을 살기를 시작했죠. 근데 이제 생계가 필요한 거예요. 생계를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허울 좋은 뭐라고 해도 생계가 해소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비즈니스란 자신이 생산한 가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거.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사기치는 놈들은 뭐죠? 이 정당한 대가가 아닌 거죠.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가 끼는 거예요? 욕심, 과욕.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과격이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1억 이상 수익을 달성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책만 그냥 본 게 아니고 독서를 했더니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향상될 수 있었다. 왜? 비즈니스와 관련된 시장의 원리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책도 또 찾아서 보신 거죠, 이분은. 그래서 첫째 파트에서 이제 독서를 하면서 달라진 점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예. 그래서 파트 2. 내 인생을 바꿔준 자료와 독서법. 어찌 보면 이 책의 메인 핵심입니다, 여기가. 예.
독서법의 필요성. 왜냐면 이분이 15시간, 1년 반 동안 읽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독서 모임 하는데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 그래, 추천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묻더래요. 예. 이 책 왜 추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이 좋았던 느낌만 있고 왜 좋은지는 모르는 거야.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죠. 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왜 추천했는지 아실 거예요. 하고 이렇게 얼버무렸다는 거예요. 본인도 근데 그 경험이 뼈저리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책 정말 내 인생 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책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끔 그런 책도 있어요. 책 표지는 기억나, 제목이랑.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올린 이 그 대동남 영상이랑 PPT 주기적으로 가끔 봐줘요. 예, 가끔. 저는 제가 가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프랑 싸웠다. 지금 카네기 인간관계론 다시 한번 보고 회사에서 뭔가 일이 좀 막힌 것 같다. 그럼 피터 드러커 뭐 그런 강점 경영이랑 뭐 그런 거 다시 한번 보고 어제 무슨 팀을 옮겼는데 무슨 고민이 많다. 그러면은 또 그거 뇌과학 그거 고민 줄이기 그런 내용 또 한번 봐주고 그렇긴 합니다. 예.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약간 그 책에 남는 만족감이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 밸류 책의 내용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뇌가 원래 그래요. 한 번 본 거는요, 금방 잊어요. 책을 보실 때는 그 책의 내용에 몰입해서, 아, 그렇지.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책 덮고, 이렇게 뒤돌아서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흐르는 물과 같아요. 그 물이 흐를 때는 머릿속에 이렇게 고여 있다가 쓱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방 잊혀져요. 왜? 우리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 한 번 들어온 이 정보가 중요한 정보인지 안 중요한 정보인지 뇌는요,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은 있는데, 그러면 뇌는 뭐라 그래요? 이 정보가 중요하면 중요하다는 사인을 보내줘야 돼요. 어떻게? 반복이에요, 반복. 제가 기적의 두뇌법이라는 영상에서 얘기했죠. 뇌가 정보가 들어와요. 입력이 되죠. 얘가 단기 저장이 돼요. 이게 장기 저장되는 게 이게 학습이거든요. 장기 저장이 돼야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그 컴퓨터 하드에 있는 거예요. 얘는 캐시, 얘는 하드고. 캐시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올라가서 쓴단 말이에요. 램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금방 엎어져지고 금방 덮어쓰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우리 하드에 폴더로 돼서 제대로 저장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나중에 이제 삶의 적용도 필요해지죠. 이게 넘어가기 위해서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인데 어떻게 큰 반복이 필요해요. 여기도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식 거장들의 독서 활용법, 지식 경영 카드 기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있나 봐요. 이게 지식을 익스트랙트 해가지고 요점을 해가지고 카드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에 그 과거 시험 보는 선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필통이 있대요. 필통이 있어요. 이게 대나무들이 뽑기처럼 이렇게 쭉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뭐 있냐면 문구만 써 있어요. 뭐 사서, 삼경, 오경 이런 거 첫 문구만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서 톡 하면 여기 하나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첫 문구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문구만 보고 이 딱 당첨되면 첫 문구만 보고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지식 경영 카드 같은 거죠. 예. 공부가 돼 있으면 이게 줄줄줄 나오는 이거랑 약간 개념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저도 나왔어요. 카드가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책을 뭘 받고 이 책은 어떤 핵심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었던 본인은 그때의 어떤 그 리마인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본인의 소견을 적어 넣는 거예요. 예. 이걸 지식경영 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할 때마다 이거를 정리해 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쌓이잖아요. 주제별로 나오겠죠. 뇌, 과학, 학습, 공부법, 독서법 한 파트가 있고 여기는 뭐 주식 투자 파트에서 쭉 뭐가 있고 뭐 후천적 부자 있고 뭐 주식 투자 시나리오 뭐 미국 주식이 답이다 이런 게 있겠고 부동산 투자 뭐 정점에서 있다 부동산 뭐 임장의 여왕 이런 게 있겠죠. 이게 인생의 어떤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요쪽 파트마다 꺼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꺼내서 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삶이 뭐예요? 더 나아지고 더 개선되는 삶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최고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빠르게 이 책의 주제를 빠르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와 독서법이 뭔지, 자료와 독서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뭔지, 독서를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독서를 하고 그냥 마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독서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료와 독서법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좀 빨리 봤으면 좋겠었어요. 물론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제가 나름대로 컨텐츠화를 하긴 한 거죠. 대동남 영상, 대동남 PPT, 블로그 캡처해서 올리고 요거를 가끔가다 제 탭에다 수기로 적고, 예, 그리고 요거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지금 몇 번을 보는데도 와이프랑 맨날 싸워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정말 명저거든요. 저는 부부 생활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물론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약간 조직 생활에 좀 포커싱 되긴 해요. 근데 그 인간관계라는 게 조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가족 관계도 있는 거잖아요. 아, 안 돼요. 아,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진짜 인간관계의 끝판왕. 인간관계의 끝판왕. 부부. 상사 아니에요. 상사 아니에요. 부부예요. 부부. 진짜. 인간관계의 끝판왕. 최종 보스. 난이도 최종 보스, 부부. 뭐, 직장 동료, 직장 상사, 한에게 인간관계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부부는요, 정말 안 돼요. 와, 감정이 먼저 솟구쳐 나와요. 와, 딴 데로 샜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자료와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했냐. 책 선정해라. 이분은 베스트셀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베스트셀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내 인생에 맞는, 내 인생의 가치를 에 맞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독서의 목적을 인식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 목적에 맞는 책을 선정하라. 근데 뭔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달달이 내가 베스트셀러는 마스터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누가 너 책 많이 본다며? 그럼 베스트셀러 이거 봤어?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야, 너 지금 세간의 유명한 명품문고,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이것도 안 보고서 너 책 많이 읽는다고 할 거야? 안 읽을 수 있죠. 안 읽을 수 있잖아요. 제 인생에 필요한 책을 읽는 거지. 베스트셀러가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될 건 없잖아요. 그냥 많이 팔렸을 뿐이에요. 뭔가 시류이든 뭐든. 근데 저는 제 인생에 필요한 책을 찾는다고요. 그러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면은 보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관심사, 인생의 목표, 공부의 목표, 책의 난이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딱 펴시고, 2페이지, 한 3페이지만 잘 안 읽혀. 그럼 보지 마세요. 독서는요, 괴로운 경험이, 왜냐면 독서는요, 고시 공부가 아니잖아요. 고시 공부는 법정 같은 거 안 읽혀도 조금 봐야 되는 게 필요한데, 독서는 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문장 해독력을 키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난히 좀 어렵게 쓰여진 책들이 있어요. 뭐 번역이 이상한다든지, 좀 그런 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책은 과감히 떨쳐버리세요. 예.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깨달음과 지식을 얻는 거지. 그리고 그 책이 아니어도 그 책에 준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책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세요. 굳이 꾸역꾸역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속독. 속독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속독으로 끝낼 책, 정독으로 넘어갈 책.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속독만으로도 끝낼 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케치 독서라고 하는데 5에서 20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지은이가 이 책에서 담고자 하는 걸 쌈박 이런 표현 그런데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더 좋을지 그런 어떤 스킬풀한 것도 넣어놓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차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 기승전결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책들이 좋아요. 근데 그런 책 없이 그냥 단순 나열인 책들도 있어요. 1번부터 뭐 100번까지. 예, 그룹 너무 안 돼 있고. 예. 약간 집계하는 것들이 그렇거든요. 어디에 됐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내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편적인 그런 책들도 있어요. 책 자체의 성격이 그런 거죠. 스크랩북 같은 게 있어요. 스크랩북 같은 거. 그건 애초에 근데 전체적으로 책의 어떤 흐름 속에서 목차를 배열을 하고 내용을 컨텐츠를 해서 이게 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이게 짜임이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봐주시면 좋고 스팀 교재 위주로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다. 미국 주식 관련된 책을 제가 몇 개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핵심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왜 해야 돼? 성장, 미국 주식의 여러 주주 관련 제도, 성장 수익률이겠죠? 제도, 미국 요게 좀 메인이죠. 주주와 관련된 주주 친화적인 성향, 성장성, 과거 성장성.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방법, 여기에 두 가지가 있겠죠. 지수라든지 개별이라든지, 그리고 주식 관련된 세금 요런 거. 실무적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주식 미국 주식이다 하면 이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다뤄져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책들을 가끔 봐보세요. 그러면 요게 되어 있어요. 아,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좋아. 그리고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주주 친화적이고 주식 그 배당 잘 때리고 자기 주식 소각 잘해. 그래서 주주 친화적이야. 그럼 미국 주식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가지가 있어. 개별 주식, 지수 추종이 있고, 그래서 곁들여서 이렇게 하면 세제 혜택 있어. 이런 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이게 속독으로 끝나는 거죠. 미국 주식이 어떻다라는 거. 예. 그리고 그중엔 좀 수집해야 되는 책, 평생 두고 보아야 되는 책,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그다음에 정독하기, 자료화를 위한 정독이에요. 요거는 이제 요쪽쯤 되는 책들이 요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속독으로만 끝낼 수 있는 책들도 있긴 해요. 내용이 이렇게 라이트하거나 본인이 이미 많이 본 책들이야. 솔직히 저도 이번에 미국 주식 보면서 투자 시나리오 그 책을 먼저 봤더라면 다른 책들은 그렇게 안 봐도 되는 것 같긴 했었어요. 왜냐면 미국 주식이 답이다. 미국 주식 술술 익히는 미국 주식 이 두 책은 너무 닮아 있어요. 너무 비슷해요. 예. 크게 다른 내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책 읽느라고 시간 낭비까지는 아닌데 똑같은 내용을 또 보니까 이렇게 새로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속독을 잘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시간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이 책을 내가 시간을 많이 쓸 책, 이 책은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책, 그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수집할 때는 노션이란 프로그램, 저도 요거 깔았습니다. 무료로 있어요. 무료도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막 올려요. 노션 그 프레임을 유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초심자들은 그 그냥 무료 버전만 쓰셔도 충분해요. 예, 충분해요. 예. 독서 카드를 이걸 만드는 이 노션을 통해 갖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본인이 이렇게 책 읽은 거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거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삶에 적용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 우리 뇌도 내용도 금방 읽고 삶이라는 거는 작은 습관이 형성이 돼서 누적된 게 인생이거든요. 습관이 되려면 최소 30일은 해야 돼요. 그 30일 하는 동안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 깨달음이 계속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뽑고 이렇게 뒤돌아서면은 책 내용을 읽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료화를 해놓고 비슷한 유형의 책들을 이렇게 스택을 해놓고서 계속 의지적으로 습관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습관화를 될 때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료화가 됐고 일상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지식 창고가 되는 거예요. 뇌 공부를 잘하는 법? 잠깐만, 내가 봤던 책 중에 이건데, 아, 뇌는 이렇게 작용하는 거다. 고민이 많아?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지? 주식 투자? 미국 주식 뭐 하더라? 이렇게 그 파트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돈의 속성에 김승현 회장님의 독서법도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재무제표를 알고 싶어. 20권 정도를 보신대요. 이 재무제표와 관련된 주제의 책을 20권 정도 본대요. 그러면 이 20권 정도 보면 소위 재무제표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과 디스커션이 된다는 거예요. 한두 책 읽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기업 실적 분석이라는 파트에 깊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는요, 이렇게 깊게 깊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깊게 깊게. 깊게 깊게 해서야 이 깊이가 있어야 그 지식에 그래서 시너지가 나요. 시너지. 한두 권 얇고 넓은 것보다도 좀 깊게 이게 쌓이면은 이게 한 영역들이 이게 깊어지는 거죠. 이렇게 깊게 깊게 이렇게 깊게 깊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쪽은 독서법. 이분은 독서법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주식, 뭐 여기는 기업 경영, 이거는 뇌 학습법, 뭐 독서법,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인생에 중요시하는 가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부족하면 이 부분을 더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업무적으로 필요하면, 예, 그렇게 그게 뭐냐? 인생 최고의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독서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무지막지하게 그냥 때려박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놓는 거죠. 컴팩트하게. 이게 우리 독서법, 뇌에 작용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밖에 지식과 정보를 처리를 못해요. 예. 계속 똑똑하게 반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독서가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독서의 효과가 100% 나는 거죠. 그리고 탁월한 독서가들의 10가지 독서 습관입니다. 이게 자료와 독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와 덧붙여서 독서가 어떻게 하면 효과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고 성장시킬 책이 있는데 일단은 좋아하는 책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서력을 일단 키우셔야 돼요. 왜냐면 마라톤 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 체력을 키워야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문장도 소중히.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은 원대한 계획이 아니야. 아주 작은 것부터 해요. 자, 저는 이걸 보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들. 만리장성도, 여러분, 만리장성도요, 여러분들 벽돌 하나부터 쌓았어요. 이 작은 실천에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속성, 꾸준함. 저는 되게 웃긴 게 그분은, 제가 생각하는 그분은 본인이 되게 꾸준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그분이 꾸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이 만약 진짜로 꾸준했다면 그분의 삶이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최근은 안 그러는데 15년 동안 회사에 7시에 출근하거든요. 회사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이걸 15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5시에 일어나요. 새벽 5시에.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저 고요로 봐서 쓰러져 죽을지도 몰라요, 진짜. 근데 이게 제 삶이 관통하는 제 아침의 루틴이에요. 아침 7시에 출근한다고. 그리고 업무 미리 해놓든지 책을 보든지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도 따고 회사 생활하면서 기획 업무하면 야근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평가를 제가 되게 좋게 받아요. 왜냐면 이미 남들 뭐 9시 반 할 때 저는 2시간이잖아요. 이때 보고서를 하나 써놔요. 일을 하나 끝내놓는단 말이에요. 팀장님 책상 위에 보고서가 하나 올라가 있다고요. 원페이지든 뭐든. 네. 이게 꼭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절대 시간이 남들보다 곱절로 많은 거예요. 곱절로. 네. 그런 거 15년을 했다니까요. 그걸 15년을. 그러니까 제가 이직이 그렇게 잘 된 것도 제 자랑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다양한 업무를 했고 기획 일을 하면서 얼마나 회사를 더 다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퍼질지 이 삶을 근데 요즘 좀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꼼꼼하게 하세요. 예. 그래서 이 말이 옛날부터 있던 속담인데 저는 요번에 다시 한번 가슴에 아로 새겼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게 정답이에요. 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푼 노리지 마세요, 제발. 수익 나는 분들 그냥 그분들의 길인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한 번에 행운은 누구에게나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반복시키는 건 실력이에요. 그리고 한 번의 행운이 나중에 천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본기에 충실하세요. 기본기에. 기본기에 제발. 그래서 저는 도박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도박하는 사람들. 저는 일단 도박을 하면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의 뇌랑요, 마약하는 사람의 뇌가 구조가 똑같대요.
한 번 도박에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마약도 그렇잖아요. 이 도파민에 한번 쩔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 잘라야지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하면 안 돼요, 도박은. 마약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한 번도 하면 안 돼요.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이 뇌가 여기에 쩔어 있어갖고 못 빠져나와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 나 옛날에 도박,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성향이 계속 가요. 그 성향이. 안 돼, 안 돼. 저는 일단은 이 무리들 있죠. 도박하는 무리들을 성실과는 멀다고 봐요. 성실한 사람이 도박할까요? 안 해요. 그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먹고 내가 한 땀 한 땀 올리는 그거를 이렇게 한 방에 온다고요? 본인의 인생이 지금 쌓아놓은 게 없고 하찮고 하니까 한 방 역전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실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하나 만리장성에 벽돌 하나 쌓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래성, 파도가 몰아쳐서 모래성 부서지는 느낌만 날 텐데. 예? 그런 사람이 해변가에서 모래성만 쌓는 사람이 만리장성 벽돌 하나하나 수십 년 그걸 어떻게 쌓겠냐고요. 인간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실패하는 인간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저는 도박하는 인간들 제일 싫어요. 저는 그래서 본인만 그러면 되죠. 근데 본인 둘러싼 처자식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본인만 나락가라고요. 본인만 나락가라고요. 괜히 그 사람들 옆에서 처자식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사람들의 인생도 파국할 거잖아요. 인생 찾고 돈 끌어다 쓰고 나몰라라 하고 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들은 연명하지 말고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진짜 제가 좀 세게 얘기할게요. 진짜 옆에 있는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빨리 죽어버려요. 그냥 채무 남기지 말고 채무 남기지 말고 진짜 도박하는 사람들 어? 아, 진짜 죄송해요. 제가 아는 분이 또 생각나서 벌떡분이가 터지네요. 진짜. 책에는 저자의 평생의 경험치가 축적돼 있고,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느낀 게 그 문장 하나가 제 가슴에 푹 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장은요, 여러분들 좌우명이랬죠. 좌우명이 뭐죠? 곁에 두고 항상 보는 말을 좌우명이에요. 그걸 좌우명으로 삼고 항상 보셔야 돼요. 지금 저 케네기의 인간관계론 벌통을 발로 차지 마라, 칭찬해라 이거를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데 왜냐면 와이프랑 애들이랑 워낙 맨날 싸우니까 음.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한다? 아니에요. 단 10초라도 하세요. 단 10분이라도 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지금 회사죠. 지금 회사인데 지금 조금 괜찮아졌는데 기획팀이니까 일이 많. 근데 정말 일이 바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야근으로만 그 100시간 넘게 한 적 있어요. 3개월 동안. 근데 저보다 더 바쁜 게 저희 팀장님이셨거든요. 모든 회의를 다 들어갔어요. 집을 안 가세요. 저도 야근 많이 하는데 제가 갈 때까지도 계세요. 근데 그분 책상에 가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밑에 책장이 있어요. 책이 빼곡하게 있어요. 기획, 뭐 전략 관련된 책. 여기에도 보시는 책이 항상 있어요. 이렇게 바쁘신데도 책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책 많이 보시네요. 막 했어요. 한 페이지 한 줄이라도 읽으려고 해도 여기다 책을 넣는다. 그게 독서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독서 못한다.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자기 전에 10초만이라도 하세요. 한 페이지 한 줄이라도 읽으세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고명환님의 그거 있잖아요. 10분 독서법. 책을 10군데를 집 구석구석에 놓는대요. 화장실, 책상, TV 옆, 식탁 옆에. 그냥 이거 계속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책 하나를 들면 내가 이걸 다 읽고서 하겠다. 굳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책은 고통의 경험이 있으면 안 돼요.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 여러분들 쇼츠 보시잖아요. 유튜브 보듯이. 그 쇼츠 보듯이 책도 쇼츠 보세요. 한 줄 읽고, 한 줄 읽고. 네. 아, 그럼 나 기억 안 나는데? 자료화 하시면 되잖아요, 자료화. 자료 한번 하시면 되잖아요. 음. 아, 기록하면 독서. 이거 중요합니다. 뇌과학학습법의 기억력이 휘발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과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잠깐 있다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장기 기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시간 간격을 둔 방법.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이 중요한데 어저께 본 거를 오늘 또 봐요. 내일 또 봐요. 이거는 현명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 오히려 더 잘 익어요. 오늘 봤어요? 어제 봤어요? 이틀 또는 3일 정도 안 보다가 볼 때. 이게 뇌가 이게 더 기억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잊혀질만 하면 보는 게 제일 공부가 잘 된대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리마인드 했어. 생각이 안 나. 그때 바로 보는 거예요. 근데 리마인드 하려는 조차 안 하고 그냥 5일, 10일 넘어가잖아요. 그냥 싸그리 읽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제 공부했어요. 오늘 리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내용이 잘 나요. 그럼 오케이. 그게 들춰보지 않고도 또 며칠 있다. 리마인드 해보세요. 뭔가 잘 안 나. 그럼 그때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보고, 이게 그거예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보고 싶을 때 그 사람 보면 어때요? 반갑죠? 주말 부부 하듯이 주말 애인 하면 더 반갑잖아요. 매일 연인 봐봐요. 반가워요? 좋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한 3, 4일 만에 보면 어때요? 더 애달프고 더 보고 싶고 더 기쁘잖아요. 우리 뇌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뇌가 그래요. 보고 싶을 때 봐야 더 짜릿하고 하듯이 이거 봐요. 놀라움, 두려움, 이 경험이 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을 때, 기억이 안 날 때, 간절할 때, 너무 궁금할 때 그 내용을 봐요. 그럼 내용이 짠하게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매일 봐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물론 기억이 되겠죠. 근데 효과성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말 부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주말 부부. 우리 뇌는 그런 거예요. 우리 뇌는 그런 거예요. 뇌가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정보를 받는단 말이에요. 수많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온갖 차들이 지나간단 말이야. 하루에 그 추석 연휴, 설 연휴 차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겠어요. 근데 이게 톨게이트란 말이에요. 이 중에 어떤 기억나는 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번쩍번쩍거리고 그런 그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이제 가끔 보는 애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애들. 수많은 정보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강렬한 애들이 뇌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뇌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뇌 과학법, 뇌 학습법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무식하게 3시간, 4시간 자고 때려 박는 식은 물론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뇌가 너무 괴로워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아셨죠? 요걸 꼭 주말 부부식 반복. 요거 봐주시면 좋고, 제독하기. 저도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는데 이분은 그래요. 곁에 두고 다시 읽어라. 언제든 손길이 가는 곳에 책을 둬야 돼요. 이건 저도 인정은 해요. 다시 보고 싶은데 빌린 책이라서 다시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동남을 남기는 거고 PPT로 남기려는 것도 있어요. 근데 PPT로 남기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곁에 둬라 책을. 그리고 복습 효과 요거 즉시 보고 하루 지나서 보고 일주일 보고 한 달 보고 이게 똑똑한 반복이에요. 우리 뇌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책장에 두고 자기는 이렇게 맞는데 책장에 두고 눈길이 갈 때마다 수시로 봤다는 거예요. 예. 내 기준으로 고른 책. 아까 얘기했죠. 책 선정할 때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내 인생의 목표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다수는 언제나 옳지 않다. 스테디셀러는 예외라는 거예요. 이거는 스테디셀러랑 베스트셀러는 좀 달라요. 그래서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야? 남들이 많이 보는 책이 아니라 내가 보는 책, 나에게 맞는 책, 내가 필요로 하는 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책은 무엇인지 자문하고 책을 선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기. 저는 이 독서하는 습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실천하기입니다. 결국 이 앞에 것들 뭐예요? 이거 다 이거예요, 이거. 내 삶을 바꿔주는 사람. 엄마가 잔소리해요. 아들내미가 잔소리하고 학교 선생님이 잔소리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예. 책 1만 권을 읽어도요. 단 한 권의 책이라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내 인생 책이야.
근데 그 정도 얘기하려면 그 책을 읽고 본인이 진짜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 책은 내 바이블이고 내 인생이라고 하고 그 책에 시킨 대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한 거죠. 책에 그 깨달음이 얼마나 컸으면 바로 삶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예. 다 아는, 근데 누구한테 실제로 케이스래요. 책을 추천드렸대요. 근데 이분이 어때요? 물어보니까 그냥 그런데 이랬다는 거예요. 왜요?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명저라고 하는 책들 보면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습관과 관련된 책 많잖아요. 애토믹 해빗이라 사소한 습관, 이기는 습관이라든지 거기 내용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생소하고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있나요? 아니에요. 타이탄의 도구들 보세요.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에요. 일찍 일어나라, 이부자리 정리해라, 기지개 펴라, 감사일기 써라, 오늘의 승리의 순간으로 살아라. 뭐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그렇잖아요. 오늘의 행복으로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의 행복을 만들지 말.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내용인데 뭐예요? 그래서 시도하지 않았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은 이건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은 아는 거랑 노인과 노인과 무인의 갭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비즈니스에서도 나오는 말이거든요.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다 알아. 마케팅 전문가야. 근데 그걸 실제로 실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에게 그 서비스를 진짜 해보는 거랑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지 이런 서비스 이렇게 해야지 기획만 하는 거랑은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경력자를 뽑을 때 그게 되게 중요해요. 팀장 경험이 진짜 있는지, 사업을 런칭한 경험이 진짜 있는지. 실행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책이라고 추천드렸는데 이분은 그냥 시금털털했다는 거예요. 그냥 밍숭맹상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았는데 책을 읽고 뭔가 드라마틱한 걸 느낄 수 없었다는 거죠. 왜? 다 아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오만한 거예요, 저거는. 그 책의 진가를 깨닫지 못하는 실행했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타이탄의 도구들 가끔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중에 한 가지라도 하고 싶어요, 저는. 아침을 이기는 습관. 예. 일어나서 기지개 켜고 그 물 한 잔 마시고 예. 그다음에 아침에 감사일기 쓰고 명상하고 그 5개 중에 2-3 개만 해도 아침을 이기는 습관인 거죠. 예. 그래서 1차원적인 독서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깨달음. 책을 읽고 기지개 깨달음. 이런 게 있었지. 이거는 원초적인 거죠. 애들이 원초적인 거. 삶에 적용.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이게 삶에 적용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를 왜곡, 곡해갖고 본인의 실패한 삶을 변명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돼. 진짜, 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의 근저는 뭐다? 자기 방어 기제. 자기 방어. 자기의 실패한 인생을 씁쓸하지만, 안타깝지만 본인 스스로 방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책에 찾아보니까 이래서 이런 거야. 근데 그 책에서는 작가는 그럴 의도로 쓴 건 아닌데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왜? 본인의 실패한 인생을 변명하고 싶어서. 안쓰럽죠. 예. 인식의 삶을 적용해서 지혜로 거듭나는 거죠. 지혜로.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지혜. 머릿속에 있고 책에서만 있는 지식은 그냥 지식이에요. 그게 삶에 녹아들어서 삶을 바꾸고 삶이 나아졌을 때 그건 우리를 뭐라고 한다?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와이프한테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또 싸웠는데 제가 삶의 지혜가 부족했어요. 와이프야, 와이프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와이프가 책을 많이 읽어서 저도 읽게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감사해요. 대동남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 와이프의 영향이 컸죠. 얘기했죠. 와이프야, 와이프 덕분에 내가 책도 많이 읽게 되고 해서 정말 그건 고마워. 근데 와이프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을 많이 읽는 거 치고 왜 남편과 아이들한테 지혜롭지 못할까 이랬거든요. 책을 많이 읽은 거 치고 왜 와이프와 아이들을 대하는 지혜가 좀 없지? 대판 싸움 났죠. 대판 싸움 났어요.
제가 지혜가 부족했어요.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으면 뭐 하나요? 삶에 적용을 안 했는데 벌통을 찬 거잖아요. 칭찬을 안 한 거죠. 아, 말을 굉장히 부드럽고 유순하게 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진짜 신랄한 비판과 비난이 있었던 거죠. 아, 진짜. 아, 저도 실행이 안 돼요. 저도 실행이 안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인식 나누기 보통 그 고명환 님도 그렇고 막 강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도 그렇고 컨텐츠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색안경 끼지 마세요. 돈벌이. 근데 고명환 님 무료 강연 많이 하세요. 무료 강연. 그때 그 대관하고 뭐 하는 거 물론 업체가 있고 하겠는데 무료 강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콘텐츠 보잖아요. 야, 이게 무료라고 하고 싶은 그런 강연들도 있어요. 인생의 가르침을 주는데 무료인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자들 중에 가끔 저 입지조건 하셨던 그 여자분 헐헐님인가? 그분은 본인이 주식 투자 이거 컨설팅하고 상담해 주실 때 오피스 있죠. 그 임대료 수준만 받으셨어요. 예. 왜냐면 본인이 느끼고 깨달은 바를 널리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색안경을 그렇게 쓰지 마세요. 돈벌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가치를 잊고 깨달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지불하는 건 맞죠. 언제까지 도덕 신고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성공 못 해요. 정당하게 지불하지.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와요. 공헌. 내가 가지고 공헌하면서 아낌없이 나누는 지혜 나누기. 왜냐면 미식과 지혜의 양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잖아요.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레 생긴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 그 입지센스의 헐헐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고명환님도 그렇고, 일정 수준, 범위 내에 갖추고 있는 지식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이걸로 돈벌이, 물론 당연히 수익하고도 연계되죠. 근데 그런 욕구가 큰 거예요. 일단 절대량이 넘어가면 그래요. 이분도 처음엔 그랬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걸 내가 왜 나눠야 되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열심히 하루에 15시간 공부한 이 지식의 정수, 이걸 내가 왜 남들과 나눠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게 어느 누적적으로 쌓이니까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예, 절대적 수준이 높아가지면 이거를 나누고 공헌하고 싶어져요. 이게 인간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릇에 물이 충분히 차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로 이 지식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유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머슬로우의 욕구 다섯 단계 욕구 있다는 거 아시죠? 피라미드거든요. 쭉 있어요. 뭐 생존 욕구, 기본적인 먹는 거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인간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최, 최상단이 인정 욕구예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처음에는 요것부터가 해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분들도 어느 정도 생계가 해소되고, 본인의 어떤 지식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본인이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잖아요? 그럼 2단계가 되는 거예요, 2단계. 더 많은 사람. 그래서 가끔 부자들 보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죠? 박물관, 교육재단 하고 싶어 해요. 교육재단. 본인이 성공한 거, 본인이 느꼈던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일깨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교육 사업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걸로 해갖고 뭐 세금 혜택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지성과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으로 그분들을 재단하지 마세요. 잘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 삶에 공헌하고 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저도 그렇고 그 초가집만한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분도 왜 이분들이 결국 왜 이런 식의 모습이 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릇을 차서 이거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했던 이 합리적인 그 독서법 이렇게 했더니 내가 실제 실천을 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개선이 된 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느낀 이 베네핏을 많은 사람한테 나누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를 색안경을 끼고
세금 혜택 받고 돈벌이 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말로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부류가 껴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맞아요. 성공팔이다 뭐다 뭐 껴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별거 아닌 내용인데 1시간 반을 또 떠들었네요. 아, 제가 오늘 좀 몇몇 가지 좀 세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제 인생 열심히 사는 거 아니고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주말마다 와이프랑 애들이랑 싸우고 저도 제 삶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한 가지는 하고 싶어요. 목표를 하나하나 쌓는 거. 지금 전 구급 투자도 그렇고요. 제 삶의 그것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요. 저는 다른 데 안 보고 월급만 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제 삶의 성실성. 기본적인 제 삶의 성실성은 유지를 쭉 하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기본적인 삶의 성실성은 좀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얼마 되지 않지만 제 나이대에 예, 와이프도 그렇고 제 와이 지금 이게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쭉 살면 애들이 좀 컸을 때 그리고 저랑 제 와이프 노후에는 어디 가서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는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성실한 모습을 앞으로도 최소 5년 정도만 더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장성했을 때, 그리고 저랑 와이프가 노년이 됐을 때, 60 이상 됐을 때, 어디 가서 손 벌리거나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을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슈는 건강이죠, 건강. 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될 나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망쳐지면 이 계획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대동남 하면서 주식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한방, 한탕. 이거 노리는 인간들. 더더욱 경멸하게 되고 한심스럽게 보여요. 제가 궁금하게 됐어요, 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게 이거예요. 이 무리들. 한방 노리는 인물. 인생 한방이지. 왜? 제가 이거랑 대척점에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극혐하게. 물론 와이프가 이런 얘기해요. 아,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고,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거 아니냐.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한 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짜증나요. 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만 힘들면 된다고. 왜 처자식 힘들게 하냐고요. 왜 처자식 힘들게 하냐고요. 본인만 인생 꼬이면 되지. 그게 무책임한 거예요. 아내랑 처자식이 있는데 이런 한방 노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뇌가 이미 내가 있잖아. 마약한 사람들하고 똑같다니까요. 뇌의 도파민이, 뇌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이거 못 끊어요. 문제는. 문제는 이게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심해요. 더 극혐해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가족이나 여러분들 지인 중에 이런 기미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장 끝내세요. 여러분들한테까지도 마수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까지도 마수가 갈 수 있어요. 성실히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한테 마수가 뻗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근절하세요. 근절. 가족이면 그냥 연을 끊으세요. 네, 연을 끊으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혼자만 죽지 않고 옆에 있는 물귀신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들러붙어 갖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저런 인간들은요, 절대 상종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요, 더 느껴요. 더 느껴요, 더. 예. 물론 책을 쓴 그 저자들 중에도 책에는 성실하게 했지만 본인들의 삶에 결국에 한탕 노리다가 이렇게 골로 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그 책 안에서는 성실하고 한 땀 한 땀 블럭 하나하나 쌓듯이 올라왔어요.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책은 약간 요런 류의 책을 좀 볼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뇌학습법, 독서법, 아니면 그거 약간 멘탈 다루기, 정서 관리, 인간관계 요런 쪽을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은 지금
많이 좀 메이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긴 시간 또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두서없이 이거저거 얘기 좀 많이 했네요. 약간 하소연도 하고. 예, 좀 날씨가 연일 매우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